의료 관광 쪽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 관광이 저는 사실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많이 의료 관광 하시러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이? 네, 그냥 뭐 숫자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분기 때 이제 외국인 입국자 자체는 뭐 한 500만 명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고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0만 명에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YY로 봤을 때 거의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었고 예. 그랬을 때 이게 의료관광 숫자로 조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이게 의료관광에 소비하는 금액이 한 800억 정도의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800억. 네, 800억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게 연중에 1000억을 돌파를 했고 올해 5월 달에 2,500억 정도를 한 달에 한 달에? 네, 소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만?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만 한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2,500억 정도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년 대비 75% 정도 성장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료 과목별로 그러니까 병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진료 과목으로 좀 나눠보면 피부과에 방문을 해서 소비하는 금액이 전체 비중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오시면 뭐 피부과에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부과? 네.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약국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면서요? 네. 막 약 쓰러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리브영 채널이랑 좀 비슷하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약간 재생 크림이나 아니면은 약간 여드름 치료제 예. 이런 약들을 약간 스킨케어의 일종이라고 그러네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피부과는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카테고리는 지금 약국 쪽에서의 소비가 되게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강남이나 홍대, 명동 같은데 약국 가보시면 약간 전통적인 약국의 배치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올리브영 왔나 싶을 정도로 이 약국의 배치들이 되게 신선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올리브영은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고 프랜차이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정한 거죠. 근데 약국도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약국이 그 법인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약국 같은 개념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위에 있는 유통사들을 뭐 하나를 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약간은 좀 준 프랜차이즈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핵심 포스트에 들어가고 그 뭐 임대료나 보증금 비싼 데로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레디형 약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프랜차이즈 형 약국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타나면서 약간 외국인들을 좀 겨냥한 이런 좀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약국들은 소위 말하는 그 처방전이 없이 가서 살 수 있는 약들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또 화장품들도 취급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화장품들도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서도 그런 약품들을 갖다 팔 수 있는 겁니까? 반대로 이제 올리브영은 약을 판매할 수는 없죠. 네. 거기는 그렇게는 안 되니까. 네. 그럼 약국은 이런 피부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제품도 팔 수 있고 약도 또 팔고. 그렇죠, 맞습니다. 약국이 더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상장하거나 이런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상장을 한 회사는 없고요. 그걸 이제 그 약국들의 이제 약들을 유통하는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시총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종목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시총이 좀 이렇게 막 좀 성장을 할 만한 그런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마진 쪽에서 이거를 결국 유통사가 그 마진을 가져가냐 아니면 그 약국들이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마진 수익성 문제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약국 채널에서의 좀 수익성이 좋다라고는 좀 판단이 돼서 아직은 뭐 기업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이게 빠르신 분들은 또 그래? 그러면 또 그런 데 찾아가지고 그런데 아직 수익성 문제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봐야 가지고 시간이 지켜볼 필요하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커져나가는 시장인 거는 맞는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아직은 리스크가 좀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말씀도 따로 좀 오늘 여쭤보지 않았고요. 의료 관광과 이쪽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출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의료 관광은 그 내수 얘기를 한 거고 네. 수출 쪽은 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출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톡신 수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여전히? 하는데 네.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5월 달에 미국에서 선적된, 그러니까 톡신 중에서 가장 큰 국가가 어쨌든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된 데이터가 대략 한 2천만 달러 정도 넘게 나가면서 뭐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00억이 넘게 나간 수치일 겁니다. 그래서 톡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견조한 겁니까? 아니면은 막 가파른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좀 그냥 견조하게, 그러니까 뭐 YY 30% 정도 성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가 견조한 거군요. 이쪽이 워낙 좀 폭발적으로 하려면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그 세 자리 표현이- 정도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간 의료 관광 쪽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 종합을 하면 이쪽 의료 관광 쪽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전략적인 측면을 본다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정리를 한다면?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출보다는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인바운드라고 인바운드 생각을 쪽.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의료 관광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YOY 70%를 넘는 성장세로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의료 관광에 조금 노출도가 큰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다시금 파마리서치를 좀 그렇죠. 말씀드릴 수밖에는 결국,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작년에 좀 주가가 조금 뭐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예. 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는 상품이 뭐냐라면 여전히 저 리주란이라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가 있고, 네, 네. 또 최근엔 파마리서치가 아까 말씀드린 흐름처럼 이 화장품으로 브랜딩이 글쎄요.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네. 내수와 해외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료 관광이라는 컨셉도 그렇고 이거를 기반으로 좀 브랜딩된 화장품까지 생각을 하면 뭐 여전히 파마리서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리주란으로 일단은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맞습니다. 그 리주란을 매개로 네. 화장품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전략.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로 파마리서치를 좀 1분기도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를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 뭐 2, 3, 4분기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의료 관광이 집중되는 2분기인 만큼 좀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리투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LNC 바이오도 주가도 굉장히 좀 세고.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저도 LNC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NC 바이오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굉장히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에 런칭이 돼서 가빠르게 트래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이버나 이런 주요 트래픽 지표를 보면은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리주란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켓쉐어 2위 제품으로 트래픽이 올라오고 있어요. 트래픽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상승세가 굉장히 좋고, 제가 지난주에 발간한 자료에서 네, 좀 리포트도 말씀을 내셨더라고요. 드렸지만 네. 리토가 1분기 기록했던 매출액이 대략 한 80억 원 정도 수준인데, 뭐 거기에 거의 2배에 준하는 뭐 140에서 160 정도의 레인지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어서 조금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피부 관련된 그거 네. 국내에서 허용한 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폐지방을 원래는 원칙적으로 폐기를 했었어야 그렇죠, 됐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조금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 지방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가 이미 상업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만큼 뭐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넥스트 파이프라인이 뭐냐 하면은 이 지방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가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좀 기술되고 있지만 매출액 300억 중반에 영업이익 80억, 그러니까 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전망되는 만큼 연간 단위 말씀하신 거. 2분기입니다. 2분기에. 네. 그래서 뭐 의료 관광에 한해서는 파마리서치랑 LNC 바이오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좁혀졌네, 상당히. 네, 맞습니다. 아직은 뭐 매출 사이즈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파마리서치를 LNC 바이오가 따라갈 수는 없는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리투라는,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 지방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 네.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기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얘기를 그래도 해야죠. 화장품은 참 좋은데 네. 주가가 안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화장품 쪽 현황은 여전히 잘 되죠? 수출도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수출 데이터를 기초 화장품하고 이제 색조 화장품 이렇게 좀 나눠서 네. 말씀을 드리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률이 어쨌든 YOY 20%에 준하게
기초 화장품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있고 반면에 색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조금은 싱글 디짓이나 아니면은 좀 마이너스로 월별로 봤을 때 빠지는 경우도 조금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색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초 화장품의 성장세가 조금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럼 이 업종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예. 최근에 FDA가 27년 만에 그러니까 그 선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27년 만에 신규 성분을 추가를 해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선크림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원료가 되게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선크림을 썼을 때 이런 제형, 그러니까 뻑뻑한 느낌들이 조금 더 심하게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엄격한 시장이라고 그 약으로 한다면서요? 선크림 그렇게 맞습니다. 본다면서요? OTC 일반의 약품처럼 네. 준하게 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만큼 미국이 이런 규제적인 변화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크림 제형들, 원료들을 사용해 본 만큼 더 발빠르게 이런 미국 시장의 변화를 전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이런 중장기적인 변화도 분명히 국내 K뷰티 업종에는 긍정적이라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선크림만 네, 또는 맞습니다. 선크림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케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도 확장을 해서도 볼 수가 있나요? 다 못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케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호재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당장에 이게 올해 내년에 실적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K뷰티에 중장기적으로. 주는 마켓 쉐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인 뉴스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 의원님이 이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요. 의료기기도 요즘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커버리지가 넓어지시는 건데 의료기기 쪽을 요즘에 보시면서 추가하시면서 커버리지로 어느 쪽 분야 또 뭐 관련주가 있다면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주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GLP-1 비만 치료제들을 사용하시는 환자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미국이나 국내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국한되기보다는 의료기기 화장품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가 열렸을 때 네. 수혜 보는 기업을 조금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 바이오만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인바디를 조금 최근에 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바디 아마 아실 다 텐데 이거 뭐 저 건강검진할 때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체성분을 분석을 해요. 근데 그렇죠. GLP-1을 처방받았을 때 가장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이 빠지거든요. 맞아요. 근육 근데 빠지는 거죠. 근육을 빠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바디를 재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엑스레이를 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매일 엑스레이를 할 너무 수는 없지 번거롭고,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뭐 모든 헬스클럽에 인바디가 깔려 있는데 반면에 뭐 미국이나 중동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에 좀 마켓쉐어가 굉장히 침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런 GLP-1이 처방이 되면서 환자들이 이제 근육이 빠졌는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려고 GLP-1을 처방하는 병원들에서 인바디를 구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인바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다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탑라인이 좋았던 거 외에 사실은 영업이익이 조금 마진이 빠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어느 정도 이게 영업 레버리지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5%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에 20%에 근접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GLP-1의 수혜가 나타나는 종목이면서도 영업이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런 뭐 직판 효율화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인바디 이런 기계가 우리밖에 없어요? 딴 데서 하지 않아요? 독일, 일본의 경쟁사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제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측정했을 때 재현성,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가 조금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바디란 제품이 하나의 좀 대명사가 된 것처럼 맞아요. 그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재현도나 정확성 면에서 타사 대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냥 우리는 그냥 흔히 다 어디 있으니까 그냥 네, 뭐 맞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이 더 원저 있고 우리가 이거를 뭐 흔한 말로 카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 인바디 요런 식의 그 체형 그거 이렇게 분석하는 제품 우리가 더 네, 체성분 기술력이- 분석기가 체성분 오히려, 분석기는 잘한다. 참 우리가 제조업 참 잘하는 나라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어떻습니까? 투자 전략을 이제 이쪽 의료 쪽, 의료기기 쪽, 이쪽 쪽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신다면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상반기 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어닝, 그러니까 실적이 리비전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이 뭐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7월 달이 되면 어쨌든 기업들의 대부분 2분기 네, 실적 네. 프리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들이 좀 우상향되는 기업들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일부 코스닥 승강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분명히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들에 많이 좀 수급적인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섹터에서 확실하게 성장성과 이익이 좋아지는 종목 압축해서 좁혀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이 반도체 쏠림장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겠다. 네, 맞습니다. 네, 다올 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위원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